일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일본 주간지 플래시가 최근호를 통해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6일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원폭 75주년 추도식과 기자회견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여기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듯한 행보까지 보이자 일본 국민 10명 중 무려 8명이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외치며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일간지들은 지난 10일 아베 총리가 7개월 만에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러 헬스장을 찾은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정세에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현재 일본의 2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최고조에 달하며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헬스장 선택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듯 일본 국민들의 화를 증폭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우조선해양에 금융지원을 했을 당시 일본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보조금으로 조선 사업을 교란했다.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했고, 이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라고 외치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은 자신들이 WTO에 제소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일본 조선해운업계의 수조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을 일본 정부가 직접 실시했고, 특히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수주한 해운업체는 일본 정부가 한 척당 수천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은 일본 2위인 JMU와 손을 잡고 합작회사 니폰 시미야드를 만들었고, 일본 4위 조선사인 츠네이시홀딩스가 8위 미쓰이와 자본 제휴를 발표하며 합작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기를 쓰고 반대를 외치던 일본이 이 또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일본이 이처럼 한국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지난달 세계 3대 조선 강국인 한중일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무려 75%를 싹쓸이해버렸고 나머지 25%를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가졌는데, 이마저도 중국에 대부분 빼앗기는 바람에 일본의 성적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일본이 당장에 조선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자산을 한국과 중국에 매각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무려 100척의 카타르 LNG선 수주에 이어서 러시아 국영 조선서인 즈베즈다 쇠빙 LNG선 입찰에서도 한국의 조선 3사가 휩쓸어 버릴 것으로 확정시 되고 있고, 무려 16척의 수주가 걸린 프랑스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8척,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8척을 싹쓸이해버리려 하자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이 패배했다 라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본은 최근 민폐국의 표본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물선이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서 암초에 얹히는 바람에 기름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기름은 모리셔스 해안의 모래사장은 물론이고 인근 숲까지 달라붙어 버렸죠. 이에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은 이번 일본 화물선 사고로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리셔스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다 호소했고, 특히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기름이 대량 흡착되어 버렸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생물들도 한순간에 멸종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리셔스는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꼽힌 곳인데,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 비중이 전체 GDP의 무려 23.8%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렇게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라고는 담당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외무성과 국제협력기구 직원 1명씩 총 6명의 일본인을 보내 모리셔스 정부의 방제 작업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일본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본인이 아닌 죄 없는 모리셔스인들만 수습하고 있는데, 일본이 보낸 고작 4명의 전문가로는 수습이 되지 않자 결국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이 아닌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민폐국으로 전락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선진국 모임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낫다. 바로 중국의 틱톡입니다.
틱톡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그 사용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3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작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영향력이 큰 대세 애플리케이션인지 감이 오시는지요. 이 대세 앱 틱톡이 미국의 제재 물망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또 한 번 중국을 손보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언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개인은 본인의 사생활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기를 원한다면 틱톡을 열심히 사용하면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확실하게 공표한 것입니다. 틱톡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미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개인정보 수집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제2의 화웨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틱톡 측의 입장은 데이터를 관장하는 센터가 중국 외부에 있고 데이터 중에 어떠한 것도 중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틱톡의 입장에 관계없이 미국은 화웨이에 이은 두 번째 제재 대상으로 틱톡을 점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대표 IT 기업 화웨이는 2019년 미국 상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미국 IT 기업들로부터 거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IT 업계의 경우에는 공급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죠.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미디어텍, TSMC, 네덜란드의 EUV 장비 업체 ASML, 미국의 퀄컴, 인텔 등의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화웨이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급망이 복잡한 만큼 미국 자국 기업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대목에서죠. 그러나 틱톡은 상황이 다르죠. 이 단순한 컨텐츠의 유통 플랫폼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중 이 서방 국가들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성공을 거두고 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틱톡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비단 미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틱톡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 미국의 조치보다도 인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난주에 이 59개의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대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도 정부는 틱톡과 위챗 같은 중국 앱들이 인도의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권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를 시켰습니다. 인도의 이 같은 결정은 인도와 중국의 이 최근 국경에서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따른 이 반격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정부가 틱톡 앱을 금지시키면서 틱톡의 모기업 이 바이트댄스의 매출 손실은 60억 달러, 대략 7조 2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틱톡 사용자 중에서 이 중국 사용자보다 인도 사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틱톡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사용자가 8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인도 사용자가 이 중에서 4억 6천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규모죠. 작년 말 기준이니 지금쯤은 5억 명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틱톡은 한순간에 사용자의 절반을 날릴 치명적인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 호주, 홍콩 역시 틱톡 앱의 사용 금지를 검토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틱톡은 이 백도어 이슈에서 중국 정부와 모기업 이 바이트댄스의 주장대로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단순히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인가? 사실 많은 정황 증거들이 이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업계에 따르면 이 애플 iOS 14 버전 보안 업데이트 이 과정에서 틱톡 어플리케이션의 무단 정보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틱톡은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를 접근해서 가져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사용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애플은 지난 23일 새 아이폰 운영체제 iOS 14의 베타 버전을 배포하면서 이 보안 기능을 추가했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 이 클립보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알람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람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 과정에서 틱톡 앱이 클립보드의 내용을 추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틱톡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 자신감 있게 워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들이 공개되고 인도 사태가 겹치면서 틱톡은 말 그대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를 상대로는 애원에 나섰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케빈 메이어 틱톡의 CEO가 최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인도 내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 상관이 없다, 인도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해서 인도 현지 채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 이와 같은 골자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절반 이상의 앱 사용자가 인도인들이고 인도를 놓치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앞으로 IT, 디지털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시장은 인도 시장이죠. 이 인도에서 퇴출된다면 이는 틱톡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 차기 비전이 막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영향력과 직결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중국 기업들은 인도에 발을 담고 있었죠.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스마트폰 제조사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의 제조 기업들입니다. 화웨이 역시 인도의 5G 통신 장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에 인도와 중국의 충돌 사태로 인해서 인도 국영통신사 중 BSNL과 MTNL은 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ZTE 등의 중국 통신기업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그간 중국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인도에게 당한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인도를 향해서 이렇게 워딩을 했다고 해요. 시장 원칙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아니 이게 중국이 할 말입니까? 중국은 잘하고 있습니까? 과연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게 타당하고 과연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이러한 중국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중국의 권익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 국가들에게 툭하면 경제 보복, 티가 안 나게 가해왔던 중국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제재를 가해왔었죠. 2012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에서 주도하에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가속화시켰고 여러 IT,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시킨 전례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사드 사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한국 방문이 뚝 끊겼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특히 롯데, 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던 전례가 있죠. 최근에는 미국과 동조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대적으로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제적으로 주장했던 호주를 상대로도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고스란히 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에게 당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이 틱톡의 보안 이슈,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틱톡을 사용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틱톡의 백도어 이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럼에도 사용해야겠다면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